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일럿 구성. 자, 오늘 강의 시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시작 전에 아마 그 파서 구현에 관련된 과제 전달을 받으셨을 거고요. 자, 이 클래스의 과제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한 내에 과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면은 그 과제 하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제 구현하고 실험하는 이제 과제가 올라갈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과제도 기한 내에 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과제 모두 다 그렇게 이제 까다로운 과제는 아니고요. 어, 그 GitHub에 제공되는 코드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들으면, 이번에, 그러니까 수업 전에 이제 나오게 된 과제는 이제 파서를 구현하는 과제죠. 자, 그래서, 잠깐만, 우리 GitHub을 띄워놓고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자, 다시, 자, 이렇게 되면, 자, 자, 화면에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실 리포지터리. 잠시만요. 리파지토리 링크가 어디로 사라졌지?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볼까요? 아, 음, 뭔가 약간 버그가 있나 보구나, 이것도. 자, CDT 들어가면요. 자, 파서 스캐너 이렇게 코드가 제공이 되고, 요 파서 다시 파일이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 어, 자, 메인 코드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인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뭐 파일을 연다던가 또는 이제 파일을 클로즈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고, 이 파서가 어, 그 메인 펑션 안에서 자, 호출이 되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서 안에서 다시 그 스캐너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 파일 포인터 같은 것들의 연결이 필요하다면 적절히 그 파스와 스캐너 사이에 파라미터로 뭐 패싱을 한다던가 또는 뭐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던가 해서 좀 그 프로그램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파일 인클루드 되는 거, 그리고 이 테이블 파일은 PGS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리스트 파일에 가서 보게 되면 자, 문법을 분석한 여러 가지 정보, 토큰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던 터미널들의 정보, 그 다음에 AST를 만들기 위한 넌 터미널 정보들 이런 것들 쭉 다 그 테이블 파일 아니 리스트 파일에 기록이 되니까 그 리스트 파일들의 정보들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 있는 코드들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마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수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유코드 인터프리터 과제도 다시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유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코드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을 뭐 실행도 해보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코드도 올라가 있으니까 다양한 샘플 코드 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자, 보시면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 파라미터를 두 개씩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메인 한번 가볼까요? 자, 메인 펑션에 가게 되면 이 아구멘트를 자, 이제 자, 여러 개 받게 되는데 자, 보신 것처럼 자, 기본적인 그 입력 파일, 그러니까 유코드 star.ucode 파일을 입력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명시가 하나 더 돼야 됩니다. 출력 파일. 유코드의 실행 결과 그 정보들을 이제 그 통계 정보와 함께 이제 출력하게 되는데 그 파일도 이제 지정을 해줘야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셈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어셈블된 코드를 자 이제 익스포트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그러한 과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프로그램 구현해보고 자,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에 익숙해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할 수 있느냐? 자,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중간 코드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코드 생성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자, 소스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어휘 분석기에서 토큰들을 만들어냈던 것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구문 분석기 파서가 자, AST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코드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자, 그 코드에는 AS를 만드는 그런 코드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싱까지 하고 나면 AST는 나오지는 않고요. 자, 뭐 밸리드한지 밸리드하지 않은지 이제 그 정도 결과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룰 넘버를 출력을 해서 라이트 파스를 찍어보는 게 자, 이번에 과제고요. 자, 중간 코드 생성에서는 자, 이 AST를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파스에다가 Syntax Selected Translation Scheme이라는 STT라는 컨셉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AST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AST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간 표현, 중간 코드, 중간 언어 중에 하나였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AST를 다시 자,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에 집어넣게 되면 자, 이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abstract 머신 코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U 코드를 여러분들 이제 자, U 코드 인터프리터의 입력으로 넣게 되면 자, 뭐를 생성하게 되냐면 실행 결과 자, execution result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유코드 인터프리터에 넣지 않고 백엔드에 집어넣게 되면은 자, 타겟 코드가 이제 제너레이션 될 수가 있죠. 자, 요 백엔드도 우리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수업에서 전부 다 다루지는 어렵겠지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뭐 백엔드 같은 것들, 뭐 LLVM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뭐 손쉽게 우리가 백엔드 공부하고 뭐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U코드 생성하고 U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요 STT, 자, 그리고 ICG. 자, 가볼까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다루고 나면 여러분들이 U코드 인터프리터 상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미니시 코드를 분석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는 그 뭐죠 이제 결정적인 바텀 파싱, LR 파싱을 공부하기 위해서 8장 내용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뤘다라면 이후에 실제 코드 생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챕터는 자, 10장이 되겠습니다. 10장 중간 코드 생성.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 ICG 파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코드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샘플 코드 그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코드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 코드를 참고해서 이 ICG가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패턴 매칭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패턴 매칭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드라이브 루틴 또는 패턴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알고리즘으로 다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냥 출력하면 안 되고 어, 일종의 그 environment에 대한 정보, 변수에 대한 정보, 함수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심볼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에 이제 킵하고 있다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가 더 붙게 되냐면 심볼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가 붙게 돼요. 자, 이 심볼 테이블과 이제 패턴 매칭,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이 동작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패턴 매칭 코드 알고리즘은 대부분 그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가 제공이 되는데 자, 심볼 테이블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심볼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잘 구현을 하셔야 돼요. 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인 거죠. 10장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후에 우리 이제 전체 그 시스템의 어떤 그 모델에서 좀 빠져 있는 지금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장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간코드 생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자, Syntax Directed Translation, SDT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기. 이 코드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코드 제너레이션 관련된 내용들 보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이제 통합이 된 이 코드 트랜스레이터. 아까 봤던 ICG 모듈을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그 컴파일러의 이제 전 과정을 놓고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휘 분석기, 자, 구문 분석기, 그다음에 여기 보통 이제 시멘틱 어널라이저 이용해서 시멘틱.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포함을 하게 되어 또는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자, 중간 코드 생성기.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했죠. 그다음 백엔드.
자, 어휘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어떤 그 표현을 하면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토큰 스트럭처를 잘 표현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자동화 도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렉스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죠. 어휘 분석기를 자동으로 만드는. 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성능과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직접 구현하는 경우도 있죠. 어, 우리는 그 렉스 가지고도 이제 사용을 해봤지만 실제 미니스용 스캐너는 핸드메이드로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양이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구문 분석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PGS가 있죠. 여러분들이 LR 파싱, 뭐 LL 파싱 이렇게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LL 파싱은 뭐 알트 파서 같은 경우 이제 핸드메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핸드메이드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좀 이제 그 번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바꾸면은 전체적인 함수 구조 다 뜯어 고쳐야 되고요. 이런 좀 그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 RD 파서도 RD 파서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PGS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LR 파싱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자, LR 파서 특히 그 쉬프트 리듀스 파서의 파싱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겠죠. CJ로 막 계산해가지고 로크헤드 계산하고 뭐 900개, 1000개가 넘는 그런 어떤 그 상태 집합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에요. 당연히 이제 PGS가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앞 단계는 뭔가 이제 우리가 자동화를 해냈단 말이에요. 어, 언어의 구조, 첨스키 하이라키로 볼 때 타입 3, 타입 2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상당 부분 자동화를 해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의 어떤 어프로치를 자, 여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시멘틱 어널리시스나 혹은 중간 코드 생성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생성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자, 이 앞단의 두 단계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휘 분석기와 구문 분석기만큼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잘 정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부분이 어디냐면 이 시멘틱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자동화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션, 요 코드 제너레이터 요 파트는 자, 패턴 매칭 기반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붙죠? 코드 옵티마이저가 붙죠? 최적화기가 붙기 때문에 자, 코드의 퀄리티를 신경 쓰지 않고 물론 코드 퀄리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자, 패턴 매칭 코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코드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트리의 모양과 트리의 모양에 따른 어떤 생성되는 코드 패턴 이러한 그 패턴과 코드 매치업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자 코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화 가능해요.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시멘틱스를 따지는 부분이 자 자동화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 포멀하게 표현하는 것도 좀 까다롭고요. 몇 번인가 이제 그 시도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문법,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기능이 작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언어의 기능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이제 다루기가 포멀하게 다루고, 좀 뭐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시멘틱스
혹은 어떤 시멘틱스의 그한뭐 서브 파트가 뭐 타입스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애트리뷰트 그램마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긴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선 두 개, 레귤러 익스프레션, 컨텍스트 프리 그램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휘 구조와 그 다음에 구문 구조, 렉시컬 스트럭처, 신테틱 스트럭처를 이제 표현했던 것보다는 조금 비효율적이게 되는 게 이제 시멘틱스를 다루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빼고는 상당 부분 자동화가 가능하다. ICG도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백엔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화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네, 여기 뭐 적힌 것처럼 앞 단계는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 가지고 표현하고 여기 레귤러 익스프레션 뒷 단계는 우리가 컨텍스트 프로그램마 EBNF로도 표현하고요. BNF로도 표현하죠. 자, 여러분이 쓰는 어, 그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우리 연구실에서 제공해주는 PGS는 BNF 폼 형태의 문법 표현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파일을 열어보시면 BNF 구조하고 유사하게 유사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중간 코드 생성 의미 분석 파트는 자, 마땅한 그런 어떤 포멀 스페시피케이션 툴이 없어요. 쉽지가 않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개선하려고 나온 게 자, SDT Syntax Selected Translation Scheme이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내용도 위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 SDT는 Syntax Selected Translation Scheme은 컨텍스트 프리그램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타입 2에 해당되는 그램마에다가 시멘틱 액션을 추가해서 자, EBNF, 컨텍스트 프리그램마, BNF로 표현이 안 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멘틱 액션에서 어떤 의미 정보를 다루게 되는데 의미 정보나 또는 이제 룰 같은 것들, 의미 규칙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컨텍스트 프리그램마에 들어가 있는 심벌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서 자, 뭐 변수에 해당되는 녀석은 뭐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멘틱 액션이 잘 기술이 되면 뒤에 우리 예전에서 보겠지만 시멘틱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시멘틱스를 뽑아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가령 뭐 쉽게 뭐 x가 3이고 y가 2이고 자, 그다음에 x 더하기 y라는 이러한 코드가 있다라면 이 코드의 의미는 뭘까요? 이 코드의 의미. 이 코드의 의미는 5가 되겠죠. 5라는 녀석. x하고 y를 더한 어떤 결과. 자, 파서에서는 이런 어떤 시멘틱스를 뽑아낼 수가 없죠. 파서에서는 단순히 자, 뭐 왼쪽에는 어떤 뭐 레프트 핸 사이드에 해당되는 내용, 어떤 뭐 변수의 이름 같은 것들 들어와야 되고 뭐 오른쪽에는 익스프레션이 와야 되고 자, 그 사이에는 이 어사이먼트 심볼, 이 오퍼레이터가 자, 들어가야 되고 뭐 익스프레션은 뭐 변수 이름, 오퍼레이터, 뭐 변수 이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자, 이런 구문 구조의 규칙에 대해서만 파서가
체크를 하는 거죠.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요. 이러한 코드가 있으면 이거의 의미가 연산된 결과가 5라는 값이다 라는 어떤 시멘틱스를 계산하거나 뽑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런 그 SDTS, SDT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애트리뷰트 그래마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 코드가 있게 되면 분석해서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플한 경우에 보통 효과적으로 동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다.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계속 볼까요? 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션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했던 코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자, 시멘틱스 체크 두 개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입력을 우리가 뭐 가지고 할 거냐면 AST가 나오게 되면 AST를 이용해서 자, 의미 분석도 하고 코드 제너레이션도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아까 그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녀석인데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소스 프로그램, 스캐너, 파서. 자, 녀석이 이제 AST가 되는 거고. 자, 코드 제너레이션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다루는 이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자, 우리가 SDTS를 배우게 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파스에다가 붙이게 돼요. 파스에다 붙이게 돼요.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와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모델로 가게 되면 자, 스캐너 우리가 지난번에 구현을 했죠. 자, 파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면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코드 다 제공이 되니까 합, 요 스캐너와 파서의 합을 좀 맞춰주면서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유코드 인터프리터 제공이 GitHub 통해서 되고요. 여러분들 유코드 입력으로 받아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빠지는 부분이 이 부분 이제 빠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거고요. 자, SDT를 이용해서 AS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AST가 바로 ICC에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ICC가 아까 뭐 한다라고 했었죠? 시멘틱스 체크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의 입력받는 녀석이 AST고요. 자, 따라서 시멘틱스를 체크하는 체킹 알고리즘,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어떤 패턴 매칭 기반의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이 둘의 구현과 자, 인풋으로 들어오는 AST의 디자인,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자, AST가 좀 그 엉성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자, 이 시멘틱스와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현이 돼야 돼요. 심지어 특정한 경우에는 구별이 안 돼서 예를 들어 그 서로 다른 어떤 그 코드인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뭐 AST의 모양이 나온다던가 이런 어떤 정보의 상실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AST 디자인을 해야 되고 ST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시멘틱 체커, 코드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ST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AST 디자인을 잘 하려면 사실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많이 설계하고 컴파일러 구현을 많이 해봤어야지 이 AST 디자인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 뭔가 처음 배워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놓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 AST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효율적인 어떤 그 트리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S 디자인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미 설계된 AST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ST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고, 제공되어 있는 매니지 스펙에 맞는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구현을 할 거면 AAC의 어떤 추가적인 구현과 설계는 필요는 없어요. 대신 자, 우리가 어떤 그 언어의 기능을 확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AST를 추가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Syntax Directed Translation 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DT 또는 SDTS라고 부르는 녀석은 타입 2의 표현, 생성 규칙으로 타입 2를 표현을 했는데, 잠시만요. 목 상태가 안 좋은 게 상당히 오래 가네요.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이야기하다 말했죠. SDTS라는 녀석은 뭐냐면, 그 타입 2 가지고 파싱은 다 하는데, 우리 시멘틱스 분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 뭔가 이제 다른 방법 가지고 이 시멘틱스를 계산하는 것도 좀, 썩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뭔가 이제 쌈박한, 그런 방식은 이제 아닌 거였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컨텍스트 프로그램만 가지고 구조에 대한 정보, 어떤 문법적인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의미 정보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어떤 패턴 매칭과 시메트릭 액션이 붙는 게 그 어휘 분석기 생성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문 분석기 생성기에도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그대로 활용해서 그 뒷단계에도 어떤 구조와 그 구조와 매칭되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패턴이 매칭이 되면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좀 같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ID 더하기 ID 이런 어떤 문법 구조가 있다. 뭐 어사이먼트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문법 구조가 있다. 이 ID 더하기 ID가 아니지. 뭐 ID 이퀄 뭐 ID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통 익스프레션이 붙겠지만 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자, 이 녀석의 뭔가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라 라는 그러한 어떤 그 액션 정보들을 자,
이게 이제 시메틱 액션이죠. 그런 정보들을 별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자, 문법에서 구조적인 정보를 모두 다 포함하고, 그 구조 정보와 매칭되는 시메틱 액션 룰이 있으면, 뭔가 이제 시메틱적인 작업도 뭔가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GS의 연결은 보통 파서하고 연결이 되게 돼요. 파서가 구문 구조를 생성을 해내게 되고요. 그 구문 구조가 생성이 될 때, 우리가 미리 지정된 시멘틱 액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파서와 자, 특정 파생룰, 예를 들어 보통 이제 리듀스 액션하고 연결이 됩니다. 리듀스 액션. 자, 리듀스 액션하고 연결이 될 때 이제 그 문법의 우항이 다 구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좌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레프트 핸 사이드로. 그러니까 그 리듀스 액션이 발생하는 시점에 시멘틱 액션을 이제 주로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은 점은 뭐냐? 좋은 점은 자, 시멘틱 룰을 우리가 그 문법에다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표기법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해당 문법들을 쓰고 이 해당 SDT를 사용을 하면 뭐 어떠한 곳에도 뭐 쉽게 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이제 포멀 스페시피케이션의 이제 한 사례, 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또 생성 규칙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문법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다 모듈별로 막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자,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시멘틱 룰 부분, 문법 추가하고 룰 추가하고 혹은 의미가 달라졌으면 룰을 좀 바꾸고 시멘틱 룰을 좀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약간 그 제너레이터가 가지는 특징, 자동화 도구가 가지는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 자, 이게 이제 좀 큰데요. 자, 이게 파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서가 체크하는 녀석은 뭔가요? 파서가 체크하는 녀석은 구문 구조, 구문 구조에 어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 파서가 어떤 그 신태틱 에러를 열심히 체크하는 녀석이고 에러가 없으면은 파싱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듀스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뭐 시프트에다가 이제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리듀스에 겁니다. 리듀스가 발생하게 되면 자, 뭐 시멘트 액션을 수행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자, 코드가 뭐 이렇게 쭉 길게 있다라고 하면 자, 에러가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에러가 아무것도 없으면 분석하면서 리듀스하면서 시멘틱 액션 수행하고 시멘틱 액션 수행하고 이런 것도 쭉 다 하는데 에러를 만나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프로그램이 틀린 녀석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틀린 녀석. 애당초 내가 열심히 시멘틱스를 계산했는데 이 시멘틱 계산한 게 누구를 대상으로 계산한 거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론 시멘틱 액션을 계산하면서도 에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멘틱 에러를.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의미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구문 구조적으로 이미 틀린 거예요. 레벨이 훨씬 낮은 레벨에서 뭔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석을 하면 안 되는 녀석인데 이게 파스하고 시멘틱스를 핸들링하는 녀석이 결합을 해 있다 보니까 파싱을 하면서 의미 구조를 분석을 하는 그 과정에서 파싱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여태까지 처리했던 어떤 계산했던 의미 정보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었으면 프로그램이 막 실행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문법 오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의미가. 자, 그래서 이 STT의 단점은 자, 중간에 어떤 구문 에러가 존재하면 자, 이게 모두 다 도루묵이 된다라는 거. 도루묵이 된다. 도루묵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선 중에 하나죠, 도루묵.
아시죠, 여러분? 네. 음, 음. 전쟁 중에 이제 피난하면서 뭐 이렇게 왕이 맛있게 먹은 생선이 있었는데 배고플 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맛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생선을 찾아서 먹었더니 이 피난길에 먹었던 생선하고 자, 다시 정상이 됐을 때 먹었던 그 맛하고 그 상황에서 맛하고 이게 달랐던 거죠. 예. 아무튼 그 시멘틱 액션이 발생했던 게 열심히 실행했던 게 다 그냥 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무효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아까 그 리투스 과정에서 뭔가 주로 이제 액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자, 인풋에 대해서 원패스 방식의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속성 정보들이 뒤에서 뭐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synthesized attribute로만 구성이 돼서 리듀스 과정과 속성이 계산하는 게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inherited attribute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게 되면 이게 원패스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리듀스를 하면서 계산해서 시멘틱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아직 정보가 덜 취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죠. 프로그램 구현이. 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SPSS를 가지고 어떤 시멘틱스를 분석하는데 직접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굉장히 좀 그 제한된 어떤 문법 구조와 제한된 기능을 제공해주는 언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좀 언어가 조금 복잡해지고 사용되는 방식이 좀 이제 까다로워지는 가령 뭐 대표적인 게 C 같은 경우 C가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의 애트리뷰트를 모아내는 과정이 synthesized 애트리뷰트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inherited 애트리뷰트가 필요한 녀석이 C이고요. 자, 반면에 이제 파스칼은 대부분의 어떤 속성 정보를 얻어오는 게 synthesized 애트리뷰트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C 같은 것들을 적용한다 하면 이걸로 하기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그 용도로 우리가 이 SDT를 사용을 하느냐? 자, 의미 분석과 코드 생성 시 필요한 정보만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의미 분석과 코드 생성을 한다. 자, 우리 입장에서 뭐냐? AST를 만드는 데만, 트리 구조를 만드는 데만 바로 SDT를 이용해서 AST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멘틱 어널리시스와 인터미디트 코드 제너레이션은 AST를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생성기와 의미 분석기는 자, 완전히 이제 구문 분석이 끝난 트리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뭐 굳이 원패스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투패스로 작업을 해도 이제 되고요. 먼저 처음에 어떤 그 변수나 뭐 함수에 대한 그런 정보들 쭉 다 게더링하고 난 다음에 게더링된 내용들을 가지고 뭐 문장부를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투패스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ST를 만들면서 신택틱 체킹은 다 끝나게 되죠. 파서가. 구문 에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을 받습니다. 구문 에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구문 에러가 존재하면 코드 생성할 이유가 우리가 전혀 없죠. 의미 분석할 이유도 없고 틀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미 분석을 한다던가 코드 생성을 한다는 건 정말 그 쓸모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AST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휘 분석, 구문 분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ST를 가지고 우리가 AST를 만들어내는 거, 그 내용들도
한 번씩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T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멘틱 액션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할 거냐. 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그리고 우리 그 진도가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가볍게 소개를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틱 액션을 표기하는 방법도 그 앞서 그 제너레이터들이 다루는 거하고 유사해요. 컨벤셔널 프로그램 랭귀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메타 랭귀지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적용되는 패턴이 유사하죠. 렉서 또는 약 뭐 이런 데서 쓰는 것처럼 보통 이런 어떤 액션에 대한 명세가 메타 랭귀지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 가지고 직접 기술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액션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다뤘던 예제예요. 우리가 이제 자주 보던 친숙한 그러한 예제고요. 자, 요 녀석과 관련된 자, 시멘틱 룰을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약간 그 파스칼 코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컨벤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한 케이스고요. 자, 보시면 문법이 분석이 되면서 속성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예를 들어 자, 디짓의 렉시컬 밸류를 자, f의 밸류에 이렇게 어사인 하게 돼요. 이 작업이 수행이 되고 나면 리듀스 액션하고 관계가 됩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요 여는 가로 2가 f로 리듀스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의 밸류를 f의 밸류로 역시 마찬가지로 팩터가 텀으로 리듀스가 되니까 팩터의 밸류를 자, 텀의 밸류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언제 활용이 되느냐? 바로 여기서. 네, 익스프레션 더하기 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익스프레션의 밸류를 가져오고 텀의 밸류를 가져와서 자, 이 둘을 더하고 그 결과값을 익스프레션의 밸류에 저장한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처리가 되게 될까요? 스타트 심벌로 리듀스가 되는 곳까지 오겠죠. 그리고 하단에서 뭔가 연산이 됐던 결과값은 자연스럽게 최상위 심벌의 어떤 애트리뷰트에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출력해 보면 가령 뭐 2 더하기 3 곱하기 4 자, 이런 어떤 익스프레션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보게 되면 자,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AS로 만들면 훨씬 더 심플할 텐데 이건 지금 ASK가 아니라 어, 파스트리 형태로 이제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4면 요 녀석이 자, 팩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심벌 그대로 오고요. 자, 요 녀석 팩터. 곱하기니까 이 녀석이 다시 텀. 그 다음에 텀 곱하기 팩터가 텀으로. 자, 팩터, 텀, 자, 익스프레션 더하기 텀이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L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시멘틱 룰에 의해서 자, 요 디짓의 렉시칼 밸류가 2, 3, 4죠. 그래서 F의 밸류가 자, 2가 될 거고 요 팩터가 3이 될 거고요. 네, 요 팩터가 4가 될 거예요.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3의 위가 텀이니까 다시 요 녀석의 밸류가 3일 거고 자, 3 곱하기 4가 자, 요 녀석 요 텀의 밸류가 3 곱하기 4, 12가 될 겁니다.
이건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건 다시 그 순차적으로 올라오겠죠? 텀의 value가 2가 될 거고요. expression의 value가 2가 될 거고 2 더하기 12가 바로 이 녀석의 value가 되겠죠. 2 더하기 12, 14. 자, 이렇게 리듀스 되는 순간 14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강의 아이디어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그 최전 씨, 어떤 식으로 그 애트리뷰트가 계산이 되고 시메틱 룰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용 설명 이렇게 드리기 전에 예제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하고 어떤 시메트릭 룰하고 결합을 해서 구문 분석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결과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한 거는 이제 쉬운데 프로그래밍 랭귀지, 컨벤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제가 그 좀 한계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거. 자, 이 시멘틱스라는 게 두 가지 타입의 시멘틱스가 있어요. 자, 어떤 그 속성 값을 가지고 이 시멘틱스를 이제 쭉 정의를 하게 되는데 속성 중에 synthesize attribute라는 게 있고요. inherited attribute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제 attribute가 우리 시멘틱스 계산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데 자, synthesized attribute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어떤 문법 뭐 A가 X, Y, Z를 유도한다라고 하면 A의 애트리뷰트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자, 자신의 어떤 자식 노드가 될 수 있는 right hand side의 내용 X, Y, G의 어떤 애트리뷰트를 계산한 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펑션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게 A의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살펴본 거하고 비슷하죠. 가령 2가 2 더하기 F였다. 이 녀석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한 게, 자, 위에 있는 상위 익스프레션의 애트리뷰트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식의 애트리뷰트로 부모의 애트리뷰트가 결정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합성 속성, 신세사이즈드 애트리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애트리뷰트 중에서는 꼭 그런 녀석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A가 X, Y, Z를 유도해내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 자, Y의 애트리뷰트 결정이 모든 문법이 다 신세사이즈 애트리뷰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Y의 애트리뷰트는 다시 Y가 뭔가를 유도해내는 이 알파를 분석을 해서 Y가 애트리뷰트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X에 의해서 Y의 애트리뷰트가 결정이 되는 이런 경우. 자, 이거를 우리가 inherited attribute라고 하고요. 신세사이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듀스 됨에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앞쪽 혹은 뒤쪽에 있는 뭔가 내용들이 합쳐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애트리뷰트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inherited attribut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문법 뭐 DCL, 뭐 declarations는 type specifier, type spec, 그다음에 뭐 DCL item.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C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제가 좀 추격해가지고 표현한 건데 어떤 케이스를 얘기를 하냐? type specifier가 뭐 int, 뭐 character car 뭐 이런 녀석들이에요. DCL 아이템은 뭐 x, 뭐 x10 이런 녀석들이고요. 그래서 문장이 쓰게 되면 선언문이 int x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의 애트리뷰트 x의 어떤 그 애트리뷰트가 앞쪽에 있는 요 인티저라는 타입 스페시파이어 때문에 자, x는 인티저 변수다라는 어떤 속성까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문법에서 신세사이즈드로 표현이 안 돼요. 동급이죠, 동급. 동급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inherited attribute가 있게 되면 아까 같은 attribute 그램마 가지고 뭔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원패스로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파스칼 같은 언어는 이러한 어떤 속성의 전파가 synthesized attribute로 계산되도록 문법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C는 그렇게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농담 삼아 파스칼은 굉장히 뭐 양반 스타일의 언어, 그 다음에 뭐 C 언어는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양반이 아닌 그 뭐 평민이나 또 뭐 있죠? 아무튼 좀 낮은 레벨.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C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잘 만들지 못한, 그 언어학 관점에서 잘 만들지 못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게 이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어떤 속성의 분석 측면에서,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그 다음에 파싱, 그 다음에 어떤 시멘틱스 분석, 속성 분석, 이런 것들을 단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시오레티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좀 막 만든,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 언어에 대한 그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DT의 구현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데스크 칼큘레이터 같은 것들 또는 뭐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하는 것들 또는 뭐 AST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이 자, 이렇게 SDT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시멘틱 룰 또는 데스크 칼큘레이터 이런 시멘틱 룰 자, 인픽스 to into postfix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아주 간단한 시메틱 룰들이 있으면 아주 우리가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과제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얼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